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두상전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2,900포인트 돌파 기대감도 있었지만 아쉽게 2,900 밑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아쉽게도 관망세가 일면서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들어오면서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또 CPI 발표가 있잖아요. 네. 불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내 종목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조상전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 샵 2034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가 시장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섹터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변압기입니다. 네. 도대체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LS 마린솔루션이 7% 넘게 상승했고요. 일진전기, 재룡산업 같은 종목들 5에서 6%대 상승해 줬는데 앞으로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해도 될지 두 분과 함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변압기는 모두 다 긍정을 들어주셨네요. 변압기 섹터는 항상 좀 긍정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좀 다 잘 가긴 하거든요. ESS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변압기도 잘 가는데 이 슈퍼사이클이 과연 신고가 부근에서 조금 더 상단이 좀 많이 열려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데이터로 좀 주가가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분기 실적 이후에도 이제 HD 현대일렉트릭과 재룡전기들은 실적으로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그런 수주 모멘텀이 우리가 항상 월간 관련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 쪽 이제 변압기 관련 회사들도 이제 워낙 이제 최근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만큼 지금 쇼티지 현상이 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단위 올라가고 Q도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 대선도 11월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인프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이런 AI나 이런 데이터 센터와 같은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물론 추후에는 전기차 시장 업황 자체가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조만간 2, 3주 안에 변압기 관련 회사들도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은 아마 기존에 있는 아무리 눈높이가 높아졌던 컨센이라도 그 컨센보다 조금 더 충분히 높은 숫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슈퍼사이클의 첫 번째 결국 조건이 결국 실적과 수주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압기 섹터는 두 분 다 긍정을 좀 주신 만큼 앞으로 좀 잘 눈여겨보도록 하고요. 과연 이 신고가 영역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저희가 추이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또 하반기 IPO 대어로 꼽혔던 시프트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뭔가 상장하자마자 NC를 넘어서 게임사 시총 3위까지 올랐고요. 이 지금 나오고 있는 데스티니 차일드, 승리의 여신 니케, 스텔라 블레이드까지 원래 흥행이 좀 잘 됐던 게임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매출이 정말 잘 나왔다고 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프트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상장에서 시총 3위까지 올라는 갔지만 네. 공모가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했어요. 맞아요. 그동안 공모주들이 따블 기본적으로 기록했던 만큼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는 탄력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두 분은 과연 내일 시장에서 상승일지 하락일지 두 분의 의견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라면 사시겠습니까? 두 분은 일단은 지금 좀 관망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이 음봉 마감이 오히려 또 기회가 아닐까 싶었는데 네. 또 시청자분들께서 시프트 업이 아니라 시프트 다운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 만큼 네. 음봉을 보였어요. 사실 게임 섹터 자체가 지금 네. 시장에서 관심을 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조금 좀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IPO 종목들이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마감의 흐름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IP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당일에 팔고 보자라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게임주 자체에 이제 뭐 투자의 기회가 아예 없다라고는 판단하지는 않지만 시프트업보다는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보통 이제 바이오에서는 우리가 플랫폼 기술이 한동안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돌풍을 좀 일으켰었는데 지금 게임에서는 결국에는 IP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전통적으로 좀 인기를 끌었던 IP 결국에는 게임주들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게 항상 발목을 잡기는 했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전통적인 IP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또 신규 게임으로 그 IP 기반으로 이제 게임을 내보였을 때 흥행을 성공하면 주가가 또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킬러 IP를 갖고 있느냐가 저는 지금 게임주에서는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추려본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저는 일단 지금 시기에서는 가장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일단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흔행에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지금 좀 게임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중동 쪽 여기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고요. 인도 시장에 또 공략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해외 쪽에 그동안 이제 앞으로 먹거리를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공략을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래프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게임스컴 행사가 8월 달에 열리는데 거기서 또 2개의 게임을 또 선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고 근데 이제 약간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제 뉴진스와의 이런 협업이 있었는데 네. 그게 좀 환불로 이어지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3분기 때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살짝 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살짝은 감소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결국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은 좋은 우호적인 환경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게임 내 탑픽은 크래프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또 하락세 보여줬잖아요. 네, 탑픽 종목으로는 크래프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착한 암소말님께서 시프트업에게 2번 업어치기 당했다라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네. 시프트업 사실 오늘 1시를 기점으로 좀 하락세가 거세졌는데 오늘 이렇게 부진하게 상장했던 이유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프트업은 신작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당분간은 없습니다. 네. 물론 앞에 나왔던 승리 여신 2캐도 물론 흥행을 했고 스텔라 블레이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건 맞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물론 애초에 뭐 정권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기존의 승리 여신 2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물론 이번 2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도 나오긴 했었지만은 1분기보다는 적어도 한 2~3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고는 있는데 그건 어차피 시장에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이게 100만 장이 나왔느냐 150만 장이 나왔냐는 아마 결국 실적이 나와야 좀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의 모멘텀은 아마 내년 4분기쯤에 PC 버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작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서는 시프트업의 가치를 좀 더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물론 이제 5호장에 물량이 나왔던 분은 아마 기타 법인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카카오 쪽에 관련된 법인에서 좀 물량들이 한 160만 장 160만 주 관련해서 좀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한 4.1조에 대한 시가총액을 달성을 했는데 아마 NC소프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NC소프트보다 시총이 높냐 안 높냐 오늘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물론 내일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이런 오버행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당분간 모멘텀의 자체는 2분기 실적 말고는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오버행 물량이 조금 일찍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좀
조금은 그래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두 분 모두 노 의견, 스탑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핫 이슈였던 시프트업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은 또 어디로 저희가 또 시선을 둬야 할지 이 종목도 좀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그럼 두 분의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은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을 좀 가져오셨을까요? 지금 볼만한 뭐 섹터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그 원전 쪽을 한번 보면 원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체코 관련된 수주 30조 규모의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그에 따른 변동성을 이제 또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일정이 좀 남아 있는 가운데 한 번은 좀 더 탄력적인 모습들이 원전 관련주들에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관련해서는 지금 결과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러시아랑 네네. 사이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점이 가격으로 봤을 때 워낙 가격이 좀 저렴한 가성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선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선정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넘어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추후에 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발표 17일까지 한 번 정도는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이런 일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오히려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그 전에 상승 탄력이 나왔을 때 짧게 치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워낙 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만 실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긍정적인 회로를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크게 실지는 마시고 일단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흐름이 그래도 좋기 때문에 저는 한번 좀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는 또 자회사를 통해서 원전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최근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이 많았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약간은 좀 상승세가 약간은 좀 미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혹시 모를 리스크에도 하락에 대한 폭도 좀 방어적인 측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원전 중에서는 우진이란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도 한번 설정을 해드리면 최근에 11,000원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11,100원을 잡고 보시면 목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 아니고 목표가 설정해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보자. 목표 주가 11,100원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원전주 안에서 우진을 또 꼽아 주셨고요. 그럼 과장님은 어느 쪽 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특별히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로봇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티스를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늘 아까 시간에 의해서도 지금 합병 이슈가 나오고 있고 먼저 두산 로보티스의 자체 얘기만 먼저 하자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일반적으로 로봇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객사들도 여기에 대한 카페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금리가 낮아야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에는 1분기 때 대략 한 61억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애초에 CES나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적자가 나왔었고 원래 4분기 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다음 분기에는 흑자 전환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분기나 아니면 3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티스는 자체만으로도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산 로보티스가 지금 시간에 의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대략 한 4시 반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됐는데 결국에는 두산 로보티스가 향후 두산 바켓을 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에 투자한 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에서 인적 분할로 떼어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티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추후에 공개 매수 이후에 두산 바켓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향후에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티스의 지분을 68%를 가지고 있는데 한 40%까지 좀 희석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전반적으로 두산 에너지의 이런 지분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뭐 원전 관련 얘기를 했지만은 두산 이제 그 퓨얼셀까지 이제 수소나 원전을 같이 동시에 하나를 가지게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사업 구조는 이제 기존의 두산 로보티스와 두산 바켓 하나의 중장비와 로봇 쪽으로 가고 있는 향후 무인 로봇이나 이쪽에 대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첨단 소재 쪽인 두산 테스라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한 구조로 지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금 두산도 시간 내에서 아까 잠깐 6, 7% 갔다가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두산 로보티스가 만약에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된다면은 여기에 따른 시너지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로봇이 뭐 협동 로봇도 있겠지만은 결국 제조 공정에서 그런 중장비 쪽에 가장 앞서 있는 뭐 두산 바켓과 합쳐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에 대한 캐파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두산 로보티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굉장히 규모적으로 측면에서도 조금 우월해질 수 있는 역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티스도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합병 관련해서 좀 코멘트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장님의 토픽이 두산 로보틱스였던 만큼 저희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두산 그룹주들의 주가 움직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종목별 전략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 마시고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